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장에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그리고 매매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신세계 1, 2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횟수가 거듭될수록 신세계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궁금하시다면 저희 쪽으로 전화와 문자,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 그 또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고 오늘은 그 다음 날인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썸머타임 해제와 함께 저녁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2시간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준식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송준식 해설입니다. 시장이 꼭 오뚜기 같아요. 한쪽으로 기울 것 같으면서도 다시 올라오고 또 다른 한쪽으로 기울 것 같으면서도 반대 방향으로 올라오는데 모든 상품들이 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다가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또 시장 흐름이다 보니까 오늘도 시장 꼼꼼히 훑어보면서 뭐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딱 들어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오뚜기 같습니다. 빠져서 이제 추세가 좀 바뀌는 듯 싶었으나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정말 매매 포인트 잡기가 너무나도 또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송준식 해설위원님 2시간 또 알차게 채워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마스터가 오늘 전략을 중점적으로 짜드릴까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수식어가 정말 너무 여러 가지라서 제가 어떤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해외 선물계 지니어스 방도준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쑥스럽네요. 지니어스라면은 아무한테나 붙여주는 게 아닌데. 네. 그죠? 예. 네, 그럼요. 아무나 붙여주지 않습니다. 네. 브레인이 좀 마음이 편한 것 같고. 네. 지니어스는 좀, 네. 일단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예, 오늘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좀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 추워지면서부터 더 해외 선물하기가 전 매매하기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죠? 왜냐면은 이제 너무 바깥이 춥잖아요. 그럼 이제 술 마시는 것도 좀 사실 춥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빨리 들어가서 군고구마 같은 걸 사가지고 들어가서 아니면 뭐 모가차나 이런 거를 옆에다 딱 놔두고
여유롭게 해외 선물을 거래하면 좀 운치가 있지 않을까. 깜깜한 밤에 네. 군공을 까먹으면서. 아, 맛있겠네요. 배고파라. 네. 그죠? 편안하게 매매. 네. 네. 오늘도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또 밤도 길어졌기 때문에 네. 마스터님 말씀이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겨울밤 이 해외 선물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식어는 혜선이 아빠 그리고 해외 선물 읽어주는 남자 부제로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알차게 꾸며 가볼 텐데요. 자, 지금 시각이 11시 3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세 먼저 살펴보시죠. 자,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앞서서 송준식 해설위원님 말씀처럼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는 2,573.75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은 6,295.25포인트입니다. 전일장에 빠진 하락세 오늘 그대로 들어 올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0.37%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고요. 자, 유로 FX는 계속적으로 반등을 이어갔습니다만 어제 결국엔 윗꼬리가 정말 상당히 길게 달리고 마무리가 됐고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19% 약보합권으로 1.18달러가 깨진 1.17900달러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볼까요?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는데 1290달러까지 갔던 가격대에서 현재는 1280달러가 또 깨졌고요. 1279.6달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던 크루드오일 55.15달러로 다시 또 눌린 가격대인데요. 어제 장에 같은 경우에는 54.88까지 내려갔었고 다시 55달러를 회복한 이후 55달러 초반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장에 상승을 이어갔던 유로 FX와 골드는 이내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제 빠졌던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상승 쪽으로 회복을 하는 가격대인데 자, 정말 종목들 간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어떤 이슈를 다뤄볼까요?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세제 개편안 우려와 기술적 부담감에 롤러코스터장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어제 밑꼬리가 좀 달렸지만 다시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은 그 가격대 다시 회복을 하면서 2,574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장 다시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1.18 가격대 회복할지 여부 잠시 후에 분석해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주간 원유 재고 증가에도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하락 압력이 방어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어제 원유 재고 발표도 일단 예상치는 마이너스였습니다만 실제치는 플러스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대는 여전히 55달러 지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하방 압력에 대해서 분석 또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골드입니다. 골드 역시 어제 오랜만에 반등을 이어갔지만 이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달러 하락과 미국의 증시 조정에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79.7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4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 이슈 점검에 앞서서 먼저 속보 내용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올라오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나왔습니다. 자, 월가 예상치는 23만 5천 명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실제치는 24만 9천 명으로 월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다. 수치가 나왔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연준에 대한 분석적인 기사 내놓고 있습니다. 연준이 12월 금리 올린 뒤에 내년에는 4번의 금리 인상이 전망되고 있다라는 전망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일단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거의 기정사실로 좀 보고 있다는 점을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점검에 앞서서 속보도 전달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점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S&P 500 지수입니다.
자, 어제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결국에는 꼬리를 달고 올라갔습니다. 어제 뭐 유가도 좀 급락이 됐고요. 거기 에너지주들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좀 하락 쪽으로 많이 열려 있었는데 다시 이내 가격대 올리면서 2,574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방향성과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포인트 어떻게 짚어봐야 할지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해설위원님 다운이시고 저와 마스터님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네. 오늘 네. 다른 의견을 주신 해설위원님 어떤 의견이시죠? 어제 사실 S&P 500 기준으로 2,555선까지 내려가면서 드디어 좀 조정이 나오는구나 저도 싶었어요. 그 생각했어요. 네. 상당히 이 추세를 따라가려다가 네네. 조금 어떻게 보면 손절을 하거나 지금 포지션이 물려있는 사실 투자자들이 좀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사실 오늘 장 초반은 오를 것 같습니다. 항상 깊었던 다음 날은 패턴상 추가 상승을 이어가긴 하는데 과연 이 상승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란 그렇죠. 질문에는 네네. 저는 맞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빌그로스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떤 이야기죠? S&P 500 그러니까 미국 지수는 꼭 노년 은퇴 공동체 같다. 네, 전혀 시장 활력도 없고 와닿는 건 뭐죠? 그냥 무슨 실버타운 같은 그런 모습이다. 네. 활기를 불어 넣어야 되는데. 너무 보고 네. 바로 네. 이건데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사실 네. 뭐 이런 실버타운 개발에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네. 당연히 그런 그럼요. 네. 이건 가려서 들으셔야 네. 됩니다. 뭔가 이렇게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을 네. 시장이 나이 들었다 이제 뭔가 이제 활력이 없다라는 거고 뭐 사실 활력 없는 시장에 저도 롱배팅을 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차라리 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네. 만약 물려 있으시다면 포지션이 좀 더 상단에서 좀 한 2,580선을 넘어가는 선에서 추가 매도를 한다면 충분히 포지션을 뭐 그렇게 큰 손실 없이 청산할 수 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싶은 마음에서 네. 매도를 그러니까 다운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2,580선 부근에서 말씀하시는 뭐 거죠? 저는 한 그쯤 되면은 뭐 어제 반등은 충분히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네. 그 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시장을 좀 의인화해서 네. 또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좀 쉽고 편리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뭔가, 하락 쪽으로 갈 것 같아서, 그거 하자라고 했는데, 안 할래요. 이렇게 바로 빼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어서 S&P에 대해서는 정말 와닿는 표현인 것 같고, 일단 2,580선까지 좀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이 조금 더 좀 유효하고 이 시장의 관점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다운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저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저는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 거래 이번 주 제가 다운을 계속 들었어요. 올라갈 시 매도다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어제장이죠. 어제장도 밑꼬리가 좀 달리고 올라왔을 때 그 가격대가 저는 2,560포인트 그 중후반이었거든요. 회복되는 거 보아해서 저는 2,570 초반 또는 69, 뭐 후반대에서 저는 매수로 좀 가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좀 짧은 관점이에요. 짧은 관점이고, 일단 목표가에 대해서는 2,570 후반에 80. 그러니까 송준식 해설위원님하고 네. 가격대는 좀 비슷한데 이제 포지션 관점이 좀 다른 네.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업의 의견을 드렸고 어제까지 좀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의 힘이 또는 그 매수 청산에 대한 물량이 나오면서 함께 좀 상승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S&P 500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또 하나의 별명을 추가해 드려야 되죠. 지수의 남자이신 네. 또 강도주 마스터님은 또 S&P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지수의 여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업을 들었는데 네. 사실상 오늘 두 방향을 다 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송준식 해설위원님 말씀대로 네. 일단은 매도 포지션은 아마 2,580선이 그 이평선도
거기 물려 있고요. 지금 그쵸. 차트 보면은 네네. 그죠? 예. 이평선이 정확하게 좀 물려 있는 자리고, 그래서 어블든 이유는 일단 초반에 약간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2,580선 정도까지는 일단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생각한 건 또 우리가 S&P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스닥을 좀 보면은 네. 네, 좀 크게 제가 띄우겠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더 들어올릴 구간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나스닥이 사실상 6,303선 정도, 예, 그 선까지 좀 더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평선도 그 11선이죠. 11선 뚫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와 맞추어서 S&P 지수 선물도 일단은 2,580선까지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일단은 매수를 좀 더 해서 상승을 좀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큰 구간은 아니지만 짧게 일단 매수해서 청산을 뭐 하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좀 되는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리고 아까 2,580선부터는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훨씬 더 그럼요.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분할 매도로 일단 좀 진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매도. 네. 2,500선 이상에 2,580선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로 진입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2,580선까지 일단은 온다면 밀리는 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밀릴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매도 진입을 하고 청산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2,578 그때부터 좀 분할로 청산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포지션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는, 열려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있는데, 일단 2,580선까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드렸고, 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580선 이상으로 시세가 나올 시에는 분할 매도로 포지션을 조금 더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14분이 넘어가고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개장 후 또 지수의 남자이신 박노준 마스터님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 더욱더 실시간 리딩 도와드릴 테니까 잠시 후도 기대 많이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S&P 500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뭐 앞서서 송준식 해설위원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매도로 좀 물려 있으신 분들이 이전에 지수 상승 때 참 많았다라는 그런 통계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물량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뭐 청산 물량이라든지 지금 올라갔을 시, 내려갔을 시에 대한 부분도 함께 물려 있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 중요한 것도 일단은 같아요. 제가 좀 매매 팁을 드리자면, 네네, 좋아요. 일단은 뭐 차트를 좀 보고서 방금 지수를 했으니까 네네. 항상 우리가 그 하락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추격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매도 진입을 할 때도 반등을 항상 기다렸다 매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내려간 것도 11월 14일 한번 내려갔다 쭉 들어 올렸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도 지금 일단은 시가부터 쭉 내려갔다 들어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일단 이 반등 그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시가가 많이 밑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어제 종가에서 거의 시작을 해서 그대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네. 사실 들어 올릴 때 좀 기다렸다가 매도 진입을 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좀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절 구간도 좀 짧아지니까 이렇게 어제도 뭐 마찬가지고 그저께도 마찬가지고 내려갔다가 항상 그대로 다시 또 올라오거든요. 복구를 어느 정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기다렸다가 매도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아니면은 물량을 좀 조정해서 그렇죠. 그 우리가 탐색이죠. 우리가 보초병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네. 보초병을 하나 투입해놓고 네. 본인이 생각하는 거 이상 더 올라오게 된다면 기다렸다가 좀 많은 물량을 좀 더 뒤에서 매도 진입하는 그런 전략을 좀 해주시면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뭐 차트를 지금 봐도 계속적으로 지금 한번 끌어내렸다가 계속 반등이 좀 많이 올리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예. 지금은 일단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박스권입니다. 예. 좀 약간 길게 보면 계속 박스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좀 기다렸다 매도 진입을 하는 네. 그런 전략을 좀 일단은 매매 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주신 팁이 정말 쉽고 네네네. 이게 말씀을 해주시기 쉽고 네네. 좀 네. 간단해 보이지만 네. 정말 중심 핵심 전략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저께 네. 같은 경우는 네. 밑꼬리가 굉장히 기니까 차트를 보시면 밑꼬리가 굉장히 기니까
일단은 어저께 시가 부근에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어저께는 그저께보다는 밑꼬리가 많이 길게 안 올라왔어요. 네. 반등이 그렇죠. 많이는 안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 좀 올라갈 때가 좀 기다렸다가 네. 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지금 분할매도 굉장히 좋은 팁을 말씀을 해주신 게 네. 대부분 조급한 마음에 난 이익 실현을 하고 빨리 나와야지 하면서 수량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진 않으시죠. 뭐 네, 한 그렇죠. 3계약, 5계약, 네. 많나 봐야 한 10계약 이내인데 그거를 너무 좁은 구간에서 네. 추가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길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급등의 뭔가 약간의 급등하는 모습에도 뭔가 손실을 크게 입고 나오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예, 우리 박노주 마스터님처럼 네. 좀 기다렸다가 다 자리를 보고 네네. 이렇게 매도를 들어가는 네. 습관을 기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찰나, 이 잠깐의 기다리는 것에서 시간에서 이런 고수의 그러니까 이거죠. 그런 냄새가 납니다. 보초병을 이제 투입했는데 네. 네. 얘가 지뢰를 밟았어요. 네. 그럼 우린 거기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기다려야죠. 그러라고 보조병을 네. 보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일단은 그 소탐 대실이니까 그렇죠. 일단 한 명은 보내더라도 우리가 뒤에는 이제 정예 군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워렌 버핏도 손절을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네. 또 뭐 투자자분들이 또 손절 또는 이제 계약에 대한 청산 이렇게 좀 무서워하시는데 일단 네. 그게 실패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성공을 위한 그렇죠. 하나의 단계라는 거를 네. 꼭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간단한 팁으로도 정말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꿀팁을 또 말씀을 추가드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 FX입니다. 자, 유로 FX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렵거든요. 네. 개인적인 의견은 최근에. 어렵습니다. 네. 최근에 어제장에는 1.18 돌파 이후 고가를 보니까 1.1882달러까지 올라갔고 저가는 1.18055달러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1.18을 바로 깨버리더라고요. 지금 현재 1.1798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유로 FX 최근의 흐름에서 어떻게 좀 중점적으로 매매 전략 짜봐야 하는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저도 반반 들고 네. 싶어요. 저도 반반이에요. 반반으로 하죠, 나. 저 다운이고요. 해설루님 반반이신 거예요? 네, 업이신 업이요. 거죠? 네네. 네네, 업이고 또 마스터님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오늘 남겨주시기 다양한 위해서 의견들을 들어볼 수 관만까지. 있겠네요. 네, 아주 알찹니다. 뭐 네. 완전 다 다양하네요, 그죠? 네. 그럼요. 그렇죠. 네, 알참. 네, 지금 이슈 2를 알아보고 있는데, 뭐, 두 분 중에서 어떤 분 먼저 하실 생각 있으시면은 하셔도 네. 되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해설위원님. 네.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네. 저는 그냥 유로가 헷갈릴 땐 달러가 어떻게 갈 것인가, 미국의 흐름이 중요하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는데 사실 유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에 금리 인상 계획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유로만 놓고 본다면 약세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가는 게 맞는데 저는 항상 통화 상품들은 달러와 해당 통화 뭐 엔이든 유로든 통화 간의 그런 관계의 힘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로에 지금 저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 네.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약세를 이어가지 않을 것인가. 왜 네. 그러냐면 물가 지표도 그렇고 12월 금리 인상은 확정적이나 네. 뭐 세제 개편안 이슈도 그렇고 금리 인상 다음 2018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앞서 설명하셨지만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거에 계속 시장은 의구심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그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네. 상황이에요. 네. 그렇고 연준 위원들도 지금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다라고 이렇게 매파적이었다가 중도적으로 조금 옮겨가는 이런 위원들이 좀 생겨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당분간 뭐 12월 돼서 다시 12월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게 뭔가 이렇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으나 네. 조금 더 여기서 한 번 더 약세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유로가 여기서 조금 더 한번 달러 약세로 인한 뭔가 반등을
한 번 더 조금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그 폭은 저도 이렇게 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중립을 들고 싶었는데 네. 굳이 방향성을 여기서 따지자면 조금 저는 롱배팅에 네. 한번 힘을 더 네. 실른다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방향성은 말씀하셨지만 제한적인 흐름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지금 뭐 달러 약세에 따른 반등에 대한 부분 좀 제한적으로 좀 소급 적용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좀 유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길게 바라보시는 것이 종목에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일작에 고가를 찍었던 유로가 다시 이내 눌리는 흐름에서 현재 구간 정말 고민이 많이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자, 저는 오늘 다운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도 제한적인 움직임에는 최근 흐름에 계속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7985 현재 구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면은 당연히 유로 반등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 재료들이 유로에 대해서 좀 탄력적인 뉴스였기 때문에 저는 상승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재료가 뭔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올라가고 바로 빠지는 것 같거든요. 저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저 오늘 좀 눌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이전 재료 모멘텀이 약했다. 네, 예. 모멘텀이 약했다. 근데 뭐 지금 시점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하방 쪽으로 또 갈 수 있는 뭐 이유와 재료가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도 참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전 여기서 소폭 반등 시 저는 이제 1.18 가까이 오면은 저는 그때 매도해서 그 아래쪽으로도 1.17 뭐 중후반 정도까지에 대한 짧은 매도의 의견을 드리면서 저도 제한적인 흐름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을 보시면서 뭐 생각이 나시는 것 그리고 분석적인 내용도 있으실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저희 참여자들 그리고 오늘 출연자들에 대한 생각도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팩트 비교해 보시면서 좀 정말 그 안에서 알찬 전략으로 꾸며 가시는 마음에서 저희가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마스터님의 의견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의견 주시기 위해서 관망을 들어주셨다고 하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의견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한쪽을 뭐 들었긴 들었지만 사실상 그렇게 모멘텀을 받는 지금 그 상황도 아니고 달러 인덱스 뭐 내려갔는데도 사실상 상대적으로 올라간 거는 오늘 한번 그냥 요 정도 올려주고 그냥 이게 올랐다. 달러가 그냥 내려갔으니까 요 정도 올랐으면 됐지.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인덱스 널 의식했어. 네네네, 잠시. 그죠? 뭐 반영해줬다.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일단은 어저께 한번 슈팅이 한번 크게 나왔고, 그 2일째 크게 상승 주면서 그 이평선 62평선에서 일단은 뚫었다가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조정 구간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오늘은 사실상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밑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5일선이 또 받쳐주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위아래로 지금 시세는 다 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박스권 매매를 좀 생각을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대략적으로 1.18100 그 정도 좀 안전하게 좀 매도를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1.18100 자리에서 오면은 좀 매도 진입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내려가면 다시금 뭐 시가 부분부터 정리를 시가면 1.18020이네요. 그 부분부터 좀 정리를 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그 수익도 좀 짧게 보셔야 돼요. 그 내려가면은 지금 안 그래도 그 이 선이 사실상 저번 주에 제가 그어놓은 선이거든요. 저장돼 있죠. 저장돼 있어가지고 사실상 저항선하고 지금 지지선으로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려오면은 1.17850 정도, 그 부근에서 850 정도에서 또 다시 매수를 해서 어차피 밑에 충분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올라가면은 대략적으로 뭐 1.17, 뭐 900, 뭐 920 정도, 920 정도에서 또 청산을 해서 좀 짧게 청산을 해서 수익을 좀 보면 되겠고요. 오늘 일단 시세는 그렇고 그 다음 주에 주봉을 보면 다음 주에 좀
노릴 자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는 어차피 내일 되면 이번 주가 끝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이 위치를 고수할 것 같아요. 저는 내일도 아마 박스권으로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럼 주봉은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패턴을 형성해서 끝날 것 같은데 보면 딱 밀리는 자리가 지금 이평선이 크로스되는 자리에서 완전 밀렸죠. 예. 지금 크로스가 됐거든요. 이게 11선하고 21선 크로스가 되는데 네. 열 뚫고 올라갔다가 그대로 저항 크로스가 되니까 저항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럼 다음 주에 눌림목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지금 현재의 자리가 1.17935인데 사실 여기서 끝났다고 치면 다음 주에 시가에서 좀 밀렸을 때 대략적으로 1.17600 라인 뭐 그 정도 네. 600에서 700 라인에서까지 내려왔었을 때는 네. 분할로 매수를 해서 그래서 들어 올리면은 어느 정도까지 일단은 예상을 하냐면 네. 1.18400 예, 그 네. 부분부터 청산을 일단은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한 번은 들어 올릴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고점 라인이 주봉으로 보면 600 라인 그 부분까지는 일단은 나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 저항대 뭐 매물대 자리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다음 주를 좀 포인트를 잡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통화의 남자가. 네, 통화의 남자. 이거 맞으면 통화의 남자 되는 건가요? 아주 세밀하게 지수 아주 플러스. 짚어주셨어요. 네, 네네네. 네. 지수에 더해서 또 통화까지 이제 이관왕을 노리고 네. 있는 네. 방도준 마스터님의 유로 FX에 대한 전략 들어봤는데 일단 주봉으로 분석을 해주셨을 때 이제 다음 내일이면 이제 한 주의 주봉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한 전략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1.17600 부근에서 매수 구간으로 그리고 목표가는 1.18400 구간에 대한 좀 밴드 설정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또 나와주신다면 그에 맞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기사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로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전에도 제가 속보라든지 기사 말씀 전해드렸을 때 유로화에 대해서 많은 분석사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상승 쪽으로 조금 기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일단 MUFG 쪽에서는요. 유로화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적인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MUFG는 유로화가 거의 4주의 최고치인 1.1853까지 상승한 후에 그 이후에도 유로화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유로존의 채권 수익률이 미국 수익률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이유는 유로화 상승에 추가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 자, 이 지금 1.1853 거의 이제 마스터님이 1.18400 정도의 가격대를 좀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좀 가격 비슷한데요? 뭐 600이니까 그 비슷하니까 네, 네. 마음에 드네요. 거기 분석. 네, 제가 마음에 드네요. 거기. 네, 그죠? 네. 네, 아주 성향이 맞았던 것 같네요. 네. 적합한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표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로존의 10월 CPI가 확정치가 됐네요. 1.4%가 상승한 가격대이고요. 그리고 예상치에 부합됐다라는 속보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방금 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본 기사, MFG에선 유로화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적인 기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30분이 딱 넘어간 시각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S&P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보합 유지가 되고 있고 상승폭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2575.5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본장 역시 S&P 500 상승으로 출발했다라는 속보입니다. 자, 나스닥 선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더 선물 시장에서는 강한데요. 0.61% 강보합권이 6,300선 다시 돌파하면서 6,303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로 FX 방금 전에 알아봤는데요. 1.17935달러 여전히 약보합권 유지되고 있고요. 자, 골드는 1,278.6달러로 80달러를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좀 적습니다. 55.12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시세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네, 30분이 지나가고 개장에 대한 시세를 빠르게 살펴드렸습니다. 속보도 당연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뉴욕 증시가 월마트와 시스코 실적 호조로 인해서 전일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입니다. 참 정말 이 내용이요. 정말 네. 재료가 또렷하지 않은 게 떨어지면은 기업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 재료로 어떻게든 또 올라가고 그 올라간 상황에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에서 또 내려가고 정말 너무 제한적인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 때 근데 네. 월마트와 뭐 이런 시스코? 네, 네. 시스코 같은 월마트 네. 같은 회사들의 이런 실적들은 소비자 관련돼 예, 있죠. 지수와 맞아요. 소비자 뭐 기대 지수라든가 네. 아니면 그 소비 관련 이제 물가 지수와 조금 연동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월마트라든지 지금 제가 홈 관련된 그 기업이 있는데요. 네. 제가 종목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내구재 같은 그런 부분이 또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기업의 그 내용에 따라서 각종 소비자와 연관이 된다는 점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월마트의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 부분에서 큰 실적을 냈다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뉴스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프리마켓에서 다우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프리마켓이라는 것은 시간의 거래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다우에 속해 있는 기업들 안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탄력받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속보 내용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장에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이슈는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던 크루드 오일입니다. 최근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크루드 오일 최근에는 재고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재료로 네, 그죠. 좀 정해놓고 가격들 정해놓고 싸운다. 약간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제도 일단 예상치는 재고가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재고가 늘어났어요. 네. 늘어났다고 하면 당연히 가격이 하방 쪽으로 네네네. 빠져야 네, 하잖아요. 빠져야 되는데. 하지만 이게 위아래 쪽으로 가격대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된 기사를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EA 쪽에서는 유가 상승세가 단기적일 것이다. 원유 수요가 예상보다 약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미국이 오일 생산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적인 기사 내놓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원유 재고 발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오펙과 비오펙 국가 간에 좀 대립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셰일 오일 가스로 인해서 이제 비오펙과 오펙이 좀 같이 좀 세력을 합류해서 이제 미국을 좀 적대하겠다, 네,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역시나 오펙 국가에서도 우리는 비오펙 국가에게 열려 있다라는 그런 네.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속보와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었는데 자 먼저 크루드 오일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크루드 오일 더 눌리고 있는데요. 55.06달러입니다. 들어볼게요. 네, 어렵네요.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저 혼자 업이고요. 네. 두 분 다운을 들어주셨는데.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밑으로. 마스터님, 네네, 그죠.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 중간에 말씀드리려는데 벌써 저는 진입을 했고요. 화면에 55.13에 네. 일단은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도 진입할 구간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 빨리 말씀을 드리면, 네. 대략적으로 청산을 해야 되는 시점은, 54.90부터 좀 짧게, 청산을 좀, 네.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시세가 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빠지면은, 네. 그 저점이, 11월 14일 저점이 54.81인데, 만약에 8일이 무너지면 쭉 한번 슈팅이 한번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54.60까지도 아마 한번 쭉 슈팅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아까 그 54.90 정도에다 좀 팔고 입점 좀 잡아놓고요. 입점 잡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약간
좀 시세를 좀 봐가면서 슈팅 나올 때 굉장히 빠르게 또 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더 기대 수익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좀 들고 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의 일단 시세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좀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일단 이번 주가 대략적으로 지금 내일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 내일은 좀 들어올릴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5.50선까지 만약에 들어올린다면 다음 주에는 사실상 또 계속적으로 여기 그 조정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56선 정도에서는 매도하는 게 좀 매도 하방 타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네. 매도 진입. 네. 그리고 만약에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대략적으로 53.90이 1차에서 좀 진입할 수 있는 구간. 물론 손절을 걸어 놓고요. 네. 더 내려온다면 53달러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진입점을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네. 53.90 그다음에 53달러 선. 그 네. 포인트를 좀 진입점으로 매수 진입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장기적인 관점과 현재 관점 안에서 그리고 또 네. 앞서서 지니어스가 많네요. 네. 네, 마스터님 겸손한 발언이셨지만 네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시청자 네. 여러분들에게 빨리 또 네네. 포지션 말씀해 주시려고 네. 거래도 하시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네. 잠시 후에 수익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네네네네. 하겠습니다. 자, 크루도일에 대해서는 일단 54.90 자리 확인한 이후 54.80, 54.60까지 열려 있는 부분이다. 이 가격대에서 뭐 익절 좀 잡아가시면서 계약수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에 대해서는 53.90과 53달러에 대한 지지, 매수에 대한 관점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요. 큰 가격대와 지금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가격대 잘 확인하시면서 현명한 매매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현재 55.05달러까지 다시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5달러를 깰지에 대한 여부도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송준식 해설위원님 들어볼게요. 역시나 업이시죠? 예. 네네. 아니요. 다운이시죠? 예, 전 다운 죄송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저의 의견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운이시죠? 네. 정정해 도와드립니다. 네. 얘기 들어볼까요? 네. 예. 우선은 저는 중동이 조용해지면 더 이상 오를 재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펀더멘탈적으로 우선 수요와 공급만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어제 재고 발표 원유 재고가 상당히 늘었죠. 예상치 대비 큰 폭 늘었는데 그 영향은 1983년 이후 생산량이 최고치라고 합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네. 생산량은 줄지 않는데 수요는 그만큼 뭔가 이렇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 그래서 중동 이런 사우디 쪽 재료들이 한 2-3주 정도 지금 됐는데요. 이 정도 사실 뉴스들이 한번 우려 먹었으면 많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수요 공급의 이런 흐름으로 좀 표현이 저렴했나요? 아니요. 예, 수요 공급의 네. 그런 조금 관점으로 다시 시장을 봐야 되는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저는 사실 그 박노주 마스터님과 상당히 조금 근접하는 부분이 55불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뭔가 이렇게 정말 라운드 픽이죠. 네. 포인트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55.50 정도에서 만약 맞고 떨어진다면 저는 53불까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단으로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보다 네.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하방으로 쏠렸을 때 뭔가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아무래도 매도 쪽으로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것 같고 유가 흐름이 상당히 요 근래 이번 주는 지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도 연동지어서 많이 보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재차 상승하지 못한다면 시장 전반적인 악재로 또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황에 있어서
상승 쪽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력 포인트이기보다는 하방 쪽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한 자리에 대한 접근을 열어놓으셔야 되잖아요. 하방 쪽으로 조금 더 열려있다라는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아니, 저 홀로 업을 들어서 어떻게 상승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의 상승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도 55달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오늘 55달러가 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54달러 저는 후반대에서 55달러 중반 가격까지는 좀 이렇게 반등시 이제 매수 의견으로 네, 54달러 후반대에서 다운딩하는 구간을 네. 밑에서 따라잡다. 네,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상승 쪽으로 막 쉽게 가지는 못합니다. 워낙 지지부진해가지고 어제장도 저는 좀 너무 지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같은 바운더리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방 쪽으로는 아직 빵 하고 안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는 자리에서 54달러 후반이 좀 지켜진다면은 그 자리에서 반등시 좀 매수 의견 좀 짧게 가져가 보는 건 어떻겠냐. 왜냐면 이 구간에서 좀 매매 잘 했던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슈팅이 한번 빵 터진 다음에 좀 더 기다리고 꼬리가 이제 올라가서 지지하는 게 이제 좀 보이면 그때부터 좀 이제 잡으면 어느 정도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죠, 그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크루돌에서 뭐 같은 자리, 같은 흐름이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전략들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략이 자신에게 잘 맞고 그리고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무리하는 선 안에서 이 전략을 잘 취하신다면은 정말 수익 잘 나시고 현명한 투자 이어가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은 5일 좀 크게 한번 밑으로 밀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2부에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재고량 증가가 사실상 어제 좀 이렇게 그 반영이 된 것 같지 않고 사실상 한 템포 쉰 다음에 최근에 그렇게 오늘 좀 반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살짝 뭐 반등을 주고 내려가지 않더라도 그걸로 일단은 그래도 주시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주시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 종목일수록 이런 주의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자, 크루도일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도 저희가 또 실시간 리딩 중점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크루도일 지금 세 번째 이슈로 알아보고 있는데 관련된 좀 중요한 속보 내용 함께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쪽에 대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뭐 산유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데 베네수엘라의 국가 부도 이슈가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으로는 디폴트 베네수엘라 국가인데 이제 국제 유가와 채권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변수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속보와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일평균 200만 배럴을 생산을 하는데 디폴트 시 국제 원유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뭐 앞서서 사우디 왕세자 내용 많이 말을 했지만 조금 더 베네수엘라 쪽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까 또 싶네요.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우리는 더 이상 뭐 팔 것이 없다, 담보 잡을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에 200만 배럴이나 생산을 했었네요. 네, 맞아요.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디폴트 위기에 몰렸던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 덕분에 겨우 숨이 트였지만 러시아가 채무 조정으로 상환 부담을 덜어준 동시에 최대 채권국인 중국도 베네수엘라 정부를 지지한다고 이렇게 밝혀서 이런 부분이 좀 이뤄졌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이런 가장 큰 변수들이 가격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좀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도일 함께 알아보면서 각종 시황과 매매 포인트도 잡아봤는데요. 현재 시각 45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 빠르게 알아볼게요. 자, 골드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혜선이 아버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골드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데 먼저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골드는 1279.5달러예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저 혼자 홀로 다운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리고 마스터님 방관이고 업이시고
골드도 이거 뭐 예, 양쪽 방향의 전략을 다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1280선에 대한 시도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를 저는 이번 주 계속 느꼈고, 뭐 지난주부터 계속 같은 모습이었지만, 네네. 일단 미국의 뭐 좀 금리 얘기를 잠깐 할게요. 약간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장단기 금리 차가 10년 내 최저라고 합니다. 경기 후퇴의 적신호래요. 그리고 네네. 1980년 이후에 큰 지수의 조정이 있기 전 사실 신호로 지금 4번째인데 3번 다 이게 유효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맞았다? 사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장기 금리가 낮다, 못 오른다라는 거는 뭐 사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 미래 뭔가 경기가 확신할 수 없다. 그런 뭐 이런 모습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에 따른 사실 골드 뭔가 이렇게 매수 유입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펀더멘탈 관점에서 저는 업을 들었습니다. 네. 아니, 일단 해설위원님은 해설위원답게 네. 정말 시황적인 부분, 지난주에도 러셀 2000에 대해서 또 선행으로 관련된 그런 정말 깨알같은 재료들을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기대를 항상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골드에 대해서는 최근에 1280달러 돌파에 대한 시도, 강한 그런 시도를 많이 봤다라는 분석 안에서 또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역시나 1280달러가 최근에 정말 눈에 밟히는 가격대예요. 네, 가격대고 128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가지를 못하나. 그러니까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재료가 부족했던 탓인지 모멘텀이 조금 힘이 없었던 탓인지 좀 1290 이상을 너무 못 가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올라올 시 저도 짧게 매도입니다. 저는 짧게 매도기 때문에 저는 그 평상시 구간을 매도. 매직 구간으로 해석이 돼요. 그렇게 뭔가 볼 모아가는 수도 있겠네요. 구간이다라는 저는 느낌이 들어서. 네. 예. 이렇게 같은 시장 안에서 뭐 같이 보는 네, 구간이긴 물론 하잖아요. 다를 수 있죠. 저도 틀릴 수 있고. 예. 네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시장 뷰도 같아도 방법이 다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죠. 네. 정말 나날이 해외 선물의 매력을 좀 네.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매력 더 추가해 주실 분이 네. 옆에 계세요. 네. 그렇죠. 네, 추가해 주십시오. 매력을 한번 후추를 한번 네. 쳐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가운데를 들었는데요. 네. 사실 가운데. 상방 쪽을 더 네.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가운데를 들었는데 상방 쪽으로 좀 점수를 더 주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지지는 사실 하방 쪽으로 밀리는 거는 좀 약간 그 어느 정도밖에 안 밀린다고 좀 보고 있어요. 아직 네. 오늘 고가는 좀 벗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달러 가격이 좀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금 같은 경우는 달러로 거래하기 하기 때문에 네. 달러 가격이 내려가면 사실상 투자자 금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상승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럼 오늘 아직까지는 시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기술적으로도 한번 위로 고점을 벗어나서 한번 슈팅을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슈팅이 나오면은 한 1283선 정도까지는 일단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 구간에서 좀 매수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해선이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봤었을 때 지금 1280.3에서 지금 일단은 그 매수 진입을 잡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뭐 79.8이니까 뭐 손실 중이지만 뭐 몇 틱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후로 시세를 줬을 때 일단 수익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차트를 봤었을 때도 현재 지금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조정 맨 초반에 이제 좀 박스 구간이에요. 지금 보면은 지금 좀 얽혀 있는 구간인데 지금 상승 쪽으로 지금 일단 시세가 좀 나오고 파동이 상승 파동으로 잡아가다 보니까 양쪽에 지금 일단 오른쪽이 이제 중기형이고 좀 파동을 좀 길게 보는 그 왼쪽 같은 경우는 단기 그러니까 파동을 좀 짧게 보는 그래서 중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파동이 위로 흐르는 방향이 이제 예측이 돼서 일단 매수를 진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일단 해선이나 저나 지금 뷰가 좀
똑같습니다. 예, 비슷하네요. 똑같기 네네. 때문에 네. 뭐 그런 면에서 있어도 한번 위로 시세를 한번 줄 것 같고 주봉을 봤었을 때도 사실상 지금 저번 주에 양봉으로 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도 지금 일단 내일이 남아 있지만 지금 시가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도 지금 이런 박스 구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주봉 같은 경우에 지금 이평선 1284.5 정도에서 지금 일단은 더 들어 올렸다 밀렸거든요. 그럼 박스권은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주간으로 봤었을 때는 1200 아까 말씀드렸던 84 대략적으로 지금 이 선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지금 올라갈 수 있다. 이번 주에도 예, 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좀 올라가죠 시세가 지금? 네. 네네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해선이 네. 기대를 저버리지 네. 않습니다. 네네네. 네, 잠시 후 네. 2부 더욱더 기대해 수익이 보도록 좀 할게요. 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미국의 실질 금리가 오르는 데다 거기에 이 안전자산 수요도 줄고 비트코인까지 또 영향을 미치면서 금에 대해서는 많은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에 대해서는 뭐 횡보하는 개걸음장이다 약간 이렇게도 표현을 하겠지만 그래도 금은 금입니다. 정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정말 빠르게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전화와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가는 동안에도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